뭐 요즘 계속 날씨 좋은데 예? 아 그래요? 뭐 잠깐 여담입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불가에서도 유식론에서 육근, 육경, 육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외부하고 링크해서 뭔가 어떤 식의 작용이 생기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육군이 그러니까 보통 육군에서 이제 5개만 보면 안이비설신이잖아요, 그렇죠? 눈과 귀와 그리고 코와 그다음에 혀인데 이제 뭐 그죠? 혀 그다음에 뭐죠? 안이비설신 뭐 촉감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이렇게 맞닥뜨리는 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색성향미촉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에 단풍이 굉장히 그쵸? 아름답잖아요. 그럼 단풍은 주로 이제 오감 중에 제일 만족을 시키는 게 시각이잖아요. 그죠? 색감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또 요즘 TV 보면 뭐 웬만 황금 골든타임에 채널을 돌려보면 이렇게 먹방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혀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거. 뭐 이외에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이를테면 좋은 어떤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각각의 감각이 생기고 만족도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주말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뭐 진짜 제가 내 스스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기간을 빼면 진짜 수십 년 동안 수십 번의 가을이 오고 가는 단풍을 내가 봤을 텐데 더 이상은 내가 외부의 어떤 내 어떤 그쵸? 색에 대한 거, 안에 대한 거 이거를 뺏기지 말고 내면의 그런 만족도 그렇죠? 안이비설신을 통해 가지고 또 색성향미촉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이 다 이렇게 자기 만족감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지금 정도는 뭔가 내면으로 침잠을 해서 뭐 그냥 현상적으로는 뇌가 즐겁고 또 어떤 마음의 어떤 만족감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쪽을 해도 충분히 내가 단풍을 즐기고 만난 먹방을 즐기는 것만큼 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자평인전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자평인전도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는 걸 보면 그냥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명리서 중에 하나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수세기 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인구에 회자되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메인 텍스트가 되고 이랬던 거는 그런 고전의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을 읽더라도 사유하고 사색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이조 초 고려 마렵에 정도전하고 정몽주가 굉장히 호학하고 호영호재하고 이렇게 좀 동문수학 비슷하게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 동지 정도 같은 이런 정도였었는데 정도전에 민본주의 민본사상이 나온 게 시작점의 출발점을 정몽주가 정도전이 귀양 가 있을 때 유배 가 있을 때 이제 책을 한 권을 줬는데 맹자라는 책을 줬대요. 맹자. 근데 이제 워낙에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상하고 이념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정독을 하고 탐독을 해서 읽었는데 일설에는 거의 어떤 거기서 오는 어떤 희열감이나 만족감이나
본인의 어떤 사상 체계랑의 매치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그 한나절에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자는 몇 글자 안 되지만 뭐 평생 동안 학문을 수행했던 사람이 뭐 한나절에 책 한 권, 옛날 책은 또 얇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못 읽겠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 페이지를 그렇게 보고 생각하고 곱씹고 되씹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랬듯이 우리 그 자평진도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26편인가요? 26편 가고 있죠? 논행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거 25편은 처잘했지만 26, 27, 28 네. 이런 경우들은 쭉 내용을 보시면 근래에 어떤 그 명리학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그러한 영감을 준 그런 내용들이 심 선생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뭐 많은 어떤 명리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어떤 저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 어떤 형충해합이나 또 이런 그 합동이나 그러니까 뭔가 지지의 글자가 합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 그리고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한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 크고 특히 이제 운을 지금 행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행운에 의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바뀌고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합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차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이렇게 좀 사유를 하시면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좀 보시면 굉장히 시사점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운도 그 원령의 격에 맞추어서 오는 거를 천간지지 글자를 맞춰 가지고 격을 성격을 시킨다든지 이롭게 돕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좋은 운인 거고 어떤 폐격이나 파격을 시킨다든지 운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격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이면 그거는 좋지 않다. 기고 흉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쭉 얘기를 해서 처음엔 뭐 좋은 것 같은데 반전 안 좋은 경우 안 좋아지는 경우 그리고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좋아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옛날에 희용기구한 개념으로 보면 격을 이루고 있는데 그 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격을 시키는 이런 요인이 왔을 때 구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는 나쁜 것 같지만 나쁜 게 아니다. 나중에 결론은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성격 변격을 위주로 해서 그 월지랑 일일이 대비해서 맞춰보면 희기 그다음에 화복을 구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지금 다른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는 운들이 운들이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8번은 또 있다. 유간동일유의 불량행자 하야. 그러니까 동일한 간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음간 양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팔자는 정물로 이렇게 있고 대세운에서 날라 들어오는 이런 글자를 맞춰보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천간하고 지지끼리 맞춰보는 건데 예를 들면 정생해월, 그러니까 정생해월이니까 정관격이겠죠, 그렇죠? 일단은 투간이 안 됐어도 정관격이다. 투간이 됐으면 정관격의 격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되는 거고 이 년에 투임관, 연간에 임간이, 그러니까 해월의 본기가 투간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월간이나 연간은 보통 우리가 초년에 쓰거나 사회궁으로 쓴다라고 봐서
같은 시간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떻다? 더 중요하게 비중 있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 운에서 천간에서 왜 천간은 10천간이니까 10년마다 돌잖아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도는데 병을 만날 수도 있고 정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아는 건데 그 원리 원칙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병을 만난 즉 천간에서 병이 와도 방신이 된다는 거예요. 방신. 흔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관격을 놓으면 월지의 관격을 놓으면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신강신약, 신경, 신강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좀 근이 약해지기가 쉽죠. 일간이 약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재관을 깔면 주변의 혜택이나 도움을 어부지리로 많이 받을 수 있죠. 조직의 도움이나 부모의 도움이나 선천적으로 인비를 까는 것보다 특히 비겁을 까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데 대신에 자기 자신의 근은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근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관격인데 병을 만나면 방신이 되고 그리고 정을 만나면 합관이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합관이 되는 거를 운에서 들어왔을 때 그냥 그거를 합에 의한 현상으로 읽어주는 거하고 심선생 관법은 좀 다른 거죠. 합이라는 거는 성격, 패격, 변격에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운일 때도 그리고 대운일 때는 더 작용력이 큰 거고. 특히 이렇게 정관을 끼고 정관을 쓰고 있는데 병이 왔을 때는 병하고 임하고는 크게 그죠? 이렇게 거부작용이 없어요. 이렇게 수국화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 와서 방신 밑에서 근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몸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약해지기 쉬운 거를 몸을 좀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겁재이면서도 그렇죠? 겁재면 내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경쟁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인맥인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내 어떤 그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든지 연결해 준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는데 정이 오면 같은 방신이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렇죠? 병은 방신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월의 병일 경우에는 병은 방신이 되는데 요 경우는 정은 정임 합이 돼서 관의 작용을 못하게 한다고 해요. 병은 좋고 정은 안 좋은데 반대인 경우에는 병은 방신이 될 수 있고 정은 오히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간양인합살, 그렇죠? 천간양인합살. 그러니까 각각의 같은 동일한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양간 음간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서 8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합에 의해서 작용을 하게 될 때 특히 이렇게 사기일신격으로 중요하게 쓰는 글자가 합이 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이 되는 경우는 오히려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안 되고 딴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또 아니면 그 결혼 정년기에 청에 있는 정화일주 여자라고 하면 그렇죠. 다른 그 나랑 동일한 그런 성에 있는 다른 존재가 그 관을 가져가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건 우리가 다 익히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힘 선생은 이렇게 그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천간만 그런 게 아니고 지지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유, 지동일, 동일유의 불량행자. 그러니까 지가 동일한 오행이 오는데 두 개의
두 개의 지지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작용력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인가? 어떠한 경우인가? 이런 구분은 기존에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지금 그 명리업계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운풀이를 합니다. 대부분에 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신유를 오행의 상생상극, 생극제와 이런 것만을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봐가지고 동일하게 봤어요. 동일하게. 예. 근데 동일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김 선생 지금 얘기는 어떤 경우? 예를 들면 무생이 묘월 충년에. 그러니까 무토가 묘월이면 정관격이잖아요, 그렇죠? 정관격에 충년에 나서 운에서 지지에서 신을 만난 즉 신운이 오면 그 자좌장생이라는 얘기는 신이 오면 신 중에 임수가 들어있잖아요. 임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이렇게 올 때 이거를 묘신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묘신기문도 맞고 그냥 작용력이 이를테면 정관의 형태가 십성으로 보면 이게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식신하고 묶여서 정관의 역할이 정관의 어떤 모양새가 정관의 능력이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신 중에 임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미 신의 뭐예요? 장생을 하잖아.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오행으로는 금이고 이게 목이지만 금극목이 되는 게 아니다. 금극목이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같은 신하고 유가 와서 정관을 이를테면 우리가 상관경관을 지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이 식신도 사실은 정관의 작용력을 그죠? 삭감시키는 거는 깨는 거거든. 상관만큼은 덜 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신이 오면 무난하지만 봉신즉 자좌장생. 그래서 신중에 임수가 장생을 맡고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하는 이런 맛이 있지만 봉유즉 유를 만난 즉 회축이 상관지류 시하다. 회축이. 그러니까 유를 만나면 뭐예요? 유축이 합해서 유 자체도 상관인데 금기운이 더 강해져서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상관 경관이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지금도 딱 그 어떤 정립이 된 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좀 이따 9, 10, 11, 12에 가면 또 요거랑 반대적인 상황이 나와요. 여기는 와서 합해가지고 월지를 뭐 충도 되고 극도 되고 십성으로 보면 상관 경관도 되고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12에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요게 와서 유가 오는데 축이 잡아준 형태 다르게 표현합니다. 거기 여기 12권에서는 그래서 묘를 흔히 얘기해 월지를 충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지. 심 선생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지에서 들어온 거는 연월일시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연월일시로 들어오는데 연월일시로 들어오면서 약간의 건너뛰는 거는 있어요. 일단은 충이 있으면 충을 먼저 치고 들어오려고 그래. 충을. 응? 네. 그런 맛은 있는데 두 글자를 자체를 놓고 보면 신하고 만약에 유가 구분되어 들어준다라고 하면 신은 묘를 그렇게 극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는데 신중의 임수 때문에 이제 축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유가 들어오면 축하고 합해가지고 이거는 상관경관이
난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른 학파에서는 이런 그 작용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시지에 묘가 있다. 시지에 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힘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예, 10분의 뭐 한 2, 3 이 정도. 작용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의 말미쯤에 가서 자녀 문제라든지 집안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나는데 이렇게 초반에 있어서 바로 부닥뜨릴 때는 이런 작용력들이 좀 커진다.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범퍼 효과라 그래. 범퍼 효과. 자동차도 바로 부닥치기 전에 앞에 이렇게 그 가드가 있듯이 그런 효과.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연월에서 이렇게 있을 때 신하고 유, 아까 천간에 병정이 오는 거하고 지지에 이렇게 오는 기운들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 선생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격을 성격, 패격, 변격시키는 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 글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운편이나 나중에 가서 30편 이후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차관점이 있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기존의 관법으로 보면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리끼리, 뭐 형충이합 그냥 단순하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붙이기 전에 고려를 해야 될 게 있어. 그 사주 내에서 그 격에서 허용하는 운이 있거든. 허용하는 글자.